김포 연장선 건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에 인천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과 서해까지 대형 크루즈가 오가는 서해뱃길 사업을 추진합니다. 환경단체는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환경부에 권고한 수질 개선 문제를 간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한강 2지구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주변 지역 13,000필지 12제곱킬로미터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인천시가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 48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선 건설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에 인천이 배제된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인천시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과 인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업무 협약에 인천시가 배제됐습니다. 당시 협약에는 서울시와 강서구, 경기도 김포시 등 3개 지자체만 참여해 진행됐습니다. 협약 내용을 보면 방화역이 종점인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고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이전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인천시는 이 같은 행보에 보도자료를 내고 사전 협의 없이 서울 김포 간 협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문제는 서구 검단입니다. 검단 신도시 연합회 주민들은 인천시가 독자적 노선만 주장하다 협상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왕따를 자처했다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합리적인 5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서울시 등 3자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포시 주도로 철도 전문가들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목적대로 검단 신도시와 한강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서로 양보하며 협의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불만에 인천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6일 오전 행정부 시장 주재로 실무회의를 진행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날 원론적인 답변에만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시는 물론 김포시와 협의를 지속해 5호선 연장 사업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김포로의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 이전은 사실상 인천 서구로의 이전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 유종복 인천시장이 유럽 출장으로 부재인 만큼 복귀 이후 실질적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인천시가 어떤 대책으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전 재임 시절 추진했다가 무산됐던 서울항 조성 사업을 다시 추진합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지나 인천 서해까지 크루즈 관광길을 열겠다는 건데 환경단체가 수질 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네, 지난해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환경부에 권고한 내용을 간과했다는 지적인데요.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14일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과 서해까지 최대 5,000톤급 크루즈가 오갈 수 있도록 서해뱃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입니다. 서해뱃길 사업의 핵심은 여의도에 2026년까지 대형 크루즈가 드나들 수 있는 서울항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서울항에는 국제 여객터미널을 짓고 세관 검사와 검역, 출입국 관리 기능도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인천항에 정박하는 대형 크루즈 관광객들을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 여의도 서울항까지 들어오게 할 계획입니다. 한강 물길을 열어 서해뱃길로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항을 여수와 제주도, 중국까지 오가는 국제항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항에서 한강변 주요 관광지를 오갈 수 있는 수상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서해를 연결하는 관광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1000톤급 유람선을 정기 운항할 계획입니다. 국제 여객 터미널이 있는 서울항과 서해뱃길 운영은 202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항과 서해뱃길 사업 계획을 내놓자 환경단체는 수질 오염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형 크루즈와 선박들이 오가면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 수질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관광이나 레저용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는 정리가 됐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질 개선을 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거든요. 대형 유람선을 띄우는 것과 수질 개선은 같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없이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와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방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는 당시 환경부에 주운 기능을 야간으로 축소하고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환경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기존 물류 중심 시설을 시민 여가와 친수 문화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서울시의 서해뱃길 사업이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주운 기능 축소는 물류 선박 운항을 줄이는 것이라 여객선 운항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민간 유람선과 다를 바 없다는 시각입니다. 환경단체는 서울시의 서해뱃길 사업이 수질 오염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김포 한강 2 콤팩트시티 추진에 따라 16일부터 주변 지역 토지를 거래하려면 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포시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한강 2지구와 주변 지역 13,000필지 12제곱킬로미터 부지를 향후 2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취득하려면 이용 목적을 명시해 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인천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은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로 개인 388명과 법인 98곳인데요. 이들의 체납액은 지방세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4억 원 등 210억 원입니다. 시는 명단 공개 대상자들의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자가 입국할 땐 고가의 휴대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 통관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 공매 처분 등 체납 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단체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인천 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팀의 이충현 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 팀장 이충현입니다. 예,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올해 말에 확정될 예정인데요. 인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2년마다 향후 15년의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 계획인데 10차 정기부는 2036년까지 우리나라 전력 수급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10차 정기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발전은 유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줄인다라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나라인데요. 과연 10차 정기분들을 쓸 때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화석연료 발전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10차 정기분에서는 계획 기간 안에 가동 연한이 다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끝까지 사용한 다음에 폐쇄도 아니고 이제 LNG 발전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인천에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6개 있는데요. 이 중 1, 2호기의 가동 연한이 34년까지라 그 10차 정기분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조기 폐쇄나 조기 전환 계획 없이 계속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차 정기분에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 내용을 담는 것과 그로 인한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천시가 영흥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일단 저희는 조기 전환이 아닌 조기 폐쇄를 요구 중입니다. LNG 발전으로는 LNG 발전으로의 전환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답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기 전환은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LNG 조기 전환은 현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정부에게 영흥 1, 2호기 조기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계획보다 4년 앞서 2030년에 LNG로 전환하는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천에는 LNG 발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 가동이 아니라 석탄 발전을 위주로 돌리고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발전이라서 이미 존재하는 발전소들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의 폐쇄를 대체 가능합니다. 인천 시민들도 이제 기후위기를 몸으로 체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주범이 온실가스인데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인천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는 내용 아시고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네, 끝으로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10차 정기분이 아직 확정은 아니고 국회 상임위 보고와 공청회가 남아 있습니다. 서명 운동을 계획 중에 있고요. 서명을 받아서 공청회 자리라든지 인천 국회의원을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 탈석탄법이라고 불리는 신규 석탄 발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이 국회 국민동원청이 5만 명을 달성해서 국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영흥 석탄 화력 발전소의 재생에너지 1호의 전환과 이해 당사자들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이충현 기후에너지팀장이었습니다.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도시철도 운영지자체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협의회는 최근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도시철도 운영지자체는 그동안 무임승차 손실로 인한 전국의 철도 경영기관의 누적 적자 비용이 24조 원에 이른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도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인천의 경우 당기 순손실은 지난 2017년 1,170억 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783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5년간 순손실액만도 7천억 원 이상인데요. 이에 협의회는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철도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한편 공공교통으로서의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도금업체 등이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남동공단, 도금, 화장품 원료, 염료 제조업체 등 97곳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3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은 수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4건을 비롯해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운영 3건, 대기 자가 측정 미실시 5건, 대기 배출 시설 가동 개시 신고 미실시 2건, 대기 폐수 배출 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6건, 운영 일지 미작성 6건, 대기 오염 방지 시설 훼손 방치 2건 등이었습니다. 인천시는 가벼운 사안은 행정처분하고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운영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난 10곳은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 의뢰했습니다.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가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컨그레스에 참가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 행사의 주제를 이른바 DNA 부천이라고 정하고 스마트시티 패스, AI 기반 보행자 횡단 알림, 빅데이터 기반 신호 제어 등 부천시의 주요 스마트시티 정책을 국제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